현대물리학과 반야신경 18 16.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안계도 없고 의식계도 없다. 1. 무안계. 안계가 없다는 것은 우리는 눈을 통하여 사물을 보지만 그것은 사물의 진실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물을 볼 때 눈에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통하여 보는 것은 사물의 진실한 모습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뇌에서 발현된 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가지고 그것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단지 겉으로 드러난 사물의 형상만 가지고 말하는 것이니 그와 같은 것은 사물의 진실한 모습이 아닙니다. 사물의 진실한 모습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빛을 통하여 환상을 보고 시간을 통하여 변화하는 사물의 모습을 볼 뿐입니다. 안계. 우리는 사물을 바라볼 때 신체의 다른 부분보다 눈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그것이 사물의 진실한 모습인 줄 압니다. 인간의 뇌는 고도로 시각적인 생명체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의 시각 영역, 즉 시각 피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뇌 뒤쪽에는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30개의 시각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통해 보는 것은 사실 환영에 가깝습니다. 인간의 시계에는 시신경이 연결되어 있지 않는 부위가 있어서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검은 점이 곳곳에 찍힌 이상한 풍경입니다. 이것을 두뇌가 수정하여 매끄러운 장면으로 만들어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영상 중 일부는 뇌 속에 저장되어 있는 잠재의식의 보정 작업을 거쳐 조작된 것입니다. 우리 눈은 거리를 판단할 때도 환영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의 망막은 원래 2차원 공면이어서 3차원 입체감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 개의 눈이 몇 센치 간격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좌뇌와 우뇌가 두 개의 다른 영상을 흡수한 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세 번째 차원이라는 환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망막은 붉은색과 초록색, 푸른색만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의 눈이 노란색이나 갈색, 주황색 등 그 외의 색상은 직접 느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연에는 다양한 색이 존재하지만 우리 뇌는 그것을 직접 인식하지 못하고 붉은색, 초록색, 푸른색을 적절히 조합하여 대략적인 색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자기파의 일종인 가시광선을 통하여 사물의 모습을 보지만 전자기파에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빛, 즉 적외선, 자외선, X선, 감마선 등이 볼 수 있는 빛인 가시광선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세상의 극히 일부만 보아왔으며 그나마 실제와 다른 근사적 형태의
불과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보는 실제라고 느끼는 것은 두뇌가 빠진 틈새를 메우면서 대충 만들어낸 근사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는 것은 사물의 실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을 통하여 사물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우리 의식 속으로 받아들여서 자신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연현상은 빛이란 신비로운 대상을 통하여 볼 수가 있으며 그와 같은 빛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빛이 생겨나지 않는다면 단지 어둡고 캄캄하기만 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빛은 우주의 탄생과 함께 생겨났으며 별의 일생과도 깊숙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만약 빛이 없다면 우주의 어떤 곳에서도 생명 현상은 태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빛은 우주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가 생겨나고 살아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빛은 생명체를 탄생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우주의 알 수 없는 심오함 그 자체이며 우주의 비밀스러운 또 하나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빛이란 무엇이고 빛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알려진 빛의 성질은 불가사의함 그 자체입니다. 빛은 우주가 생겨날 때 물질들과 함께 생겨났으며 지금도 태양과 같은 뜨거운 별 속에서 끊임없이 만들어집니다. 이와 같은 빛은 전자기파의 일종으로서 두 개의 수소가 만나서 헬륨이 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전자기 복사 에너지의 일종입니다. 이러한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 거리를 이동하며 이와 같은 속도로 우주 공간을 빠르게 가로질러 날아갑니다. 우리가 빛 속도보다 느리게 움직인다면 우리는 시간을 통하여 이동합니다. 공간은 절대적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빛 속도보다 빠르게 움직인다면 공간을 통하여 움직입니다. 그러면 시간이란 의미가 없게 되고 시간은 정지해 있으므로 시간의 흐름은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빛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면 시간이 곧 공간이다 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빛 속도가 더 느려지거나 더 빨라진다면 세상은 또한 어떻게 비춰질까요? 그것 또한 가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든 것이 바뀔 것이고 아마도 지금까지는 전혀 경험하지도 못한 끔찍한 세상과 우리는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빛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구분하는 기준계 역할을 합니다. 태양에서 빛이 지구에 도착하는데 8분이 걸리며 목성에서는 40분, 해왕성에서는 4시간,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은 4년, 안드로메다 은하에서는 약 250만 년이 걸립니다.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일수록 우리는 그 별의 현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난 과거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은 사라져버린 지난 과거의 흔적을 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빛을 통하여 사물을 보고 인지할 수 있으므로 어떤 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서로 다른 행성에서는 저마다 서로 다른 시간으로 관찰되는 것이니 우리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동시에 볼 수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에 일어난 일을 지금 볼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니 내가 보고 있는 것은 지난 과거의 환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보고 있는 것이 과거인지 현재인지 아니면 미래인지를 알 수가 없게 만들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실제의 모습인지 그리고 과거와 현재 미래는 실제로 존재하는지 또한 과거와 현재 미래는 무엇으로 기준을 삼아야 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에 부딪힙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비춰지는 사물의 모습은 현재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으며 그것은 과거와 현재 미래는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무안개는 우리는 눈으로 보는 세계를 진실한 세계라고 알고 있지만 그것은 진실한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세계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무의식계, 의식계도 없다. 의식계, 의식이란 자기 자신이나 사물에 대하여 스스로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체의 감각기관을 통하여 들어온 수많은 정보를 느끼고 생각하고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의식은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하여 들어온 정보들과 뇌 속에 저장되어 있는 과거의 기억과 경험들과의 적절한 조합으로 생겨나는 가상세계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리학자 미치오 카쿠는 마음의 미래에서 신경학과 생물학의 지식을 총동원하여 의식에 관한 정의를 내린다면 의식이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변수로 이루어진 다중 피드백 회로를 이용하여 이 세계의 모형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하였습니다. 환경과학자 마이클 가자니가는 의식은 창발적 자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매 순간 각기 다른 모듈 혹은 체계가 관심을 끌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거기서 승리한 자만이 그 순간의 의식적 경험에 깔린 신세계를 창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의식은 어떻게 생겨나는가요? 뇌과학에 따르면 의식은 대뇌 피질과 시상 그리고 이 두 부의 기능적인 연결이 의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식은 대부분 뇌의 전전두피질과 시상 사이에서 의식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의식은 왜 생겨나는가요? 하버드 대학교의 생물학자였던 스티븐 제이 굴드는 자신의 저서에서 호모 사피엔스는 진화 나무에서 갈라져 나온 작은 가지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가지는 5억 년 전 캄브리아기 대폭발 후로 다세포 생물 역사상 가장 탁월한 질적 성장을 이루었다.
온갖 후유증을 겪으면서도 의식이라는 보물을 개발한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듀크 대 미겔 니코렐리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경이로운 능력인 의식 그 자체도 인간 뇌에 무수하게 많은 신경회로가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등장한 창발적 속성에서 생겨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의식은 우리 인간의 진화를 통하여 뇌에서 발현된 창발적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식은 기억이나 경험을 통하여 축적된 본능적 욕구와는 다릅니다. 뇌의 각 영역은 저마다 다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의식적 경험은 이와 연관된 특정 피질 부위에 분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의식도 통일된 존재처럼 느끼지만 뇌의 여러 곳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수많은 분산 체계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의식은 인간이란 종의 생존과 번식을 위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뇌의 다양한 부위에서 생겨난 창발적 발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식을 좀 더 자세히 나눠보면 1. 자의식. 자의식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를 의식하는 것으로서 자아로서의 자신을 의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하나의 통합된 주체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행동이나 사고, 의식, 마음 상태를 자유롭게 결정 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뇌의 수많은 부위에서 발현된 환상에 불과하며 이와 같은 것도 물리법칙에 따르는 기계의 일부라고 받아들이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뇌는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는 병렬 구조 시스템입니다. 뇌는 결정을 내리는 수없이 많은 부위들과 다양한 조직들이 그물망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광활한 바다와 같습니다. 자아라는 존재감은 거기에서 만들어진 창조적 발현입니다. 우리 감각기관으로 들어온 대부분의 정보는 잠재 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뇌 속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이나 정보와 같은 잠재 의식들은 서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이처럼 자아라는 것도 학급 회의에서 하나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처럼 자아라는 것은 다수의 의견이 서로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 생겨난 가상의 세계입니다. 거기서 나라는 환영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나라는 생각은 하나의 환상이며 우리의 의식이나 감정, 마음 상태도 뇌 속에서 발현된 환상입니다. 순간순간 나라는 생각도 환상이며 감정이나 의식도 뇌 속의 잠재 의식 속에서 만들어진 환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자 스티븐 핑커는 사람들은 나라는 존재가 두뇌의 통제실에 앉아 모든 장면을 스캔하면서 근육의 움직임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환영에 불과하다. 인간의 의식은 뇌 전체에 퍼져 있는 수많은 사건의 소용돌이이며 이 사건들은 CEO의 관심을 끌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하나의 사건이 자신의 존재를 가장 큰 소리로 소리치면 두뇌는 거기에 합리적인
해석을 내림과 동시에 하나의 자아가 모든 결정을 내린다는 느낌을 만들어낸다고 하였습니다. 이 무의식이란 일반적으로 각성되지 않는 심적 상태, 즉 자신이 행위에 대하여 자각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각과 기억 작용이 없는 이른바 무의적인 의식장애 현상 또는 상태를 말합니다. 무의식은 우리 뇌 속에서 과거의 경험과 기억으로 저장되어 있는 잠재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뇌는 무의식적인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결정을 내립니다. 무의식적 의지는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토대로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는데 그 결정 과정은 우리 뇌가 발달 과정을 거쳐서 형성된 방식과 그때까지 습득한 것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의식은 스스로 생각하고 거기에 합리적인 답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때로는 의식적 행위보다는 무의식적 행위가 위험한 상황에 빨리 대처합니다. 무의식이 필요한 것은 주변 환경의 변화나 위험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빠른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의식은 사후 합리화 과정이며 이는 상황에 맞게 최선의 방법을 찾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의식은 과거의 기억과 경험에 의지하면서 감정에 따라 판단하고 빠른 행동을 하기에 그것은 본능에 가깝습니다. 본능이란 사람이나 동물들이 저마다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나 행동을 말하며 이와 같은 본능 속에는 다양한 감정뿐만 아니라 무서움이나 두려움도 내재해 있는데 그것은 종이 오래 살아남고 종족 번식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3. 변형된 의식, 정신질환. 내가 부분적으로 손상을 입거나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때는 흔히 정신병이라고 부르는 정신질환이 나타나게 됩니다. 정신질환 또는 정신병은 사람의 사고와 감정, 행동 같은 것에 영향을 미치는 병적인 정신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개인이 정상적인 삶을 살거나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이나 정신 이상을 가리킵니다. 정신질환의 종류는 매우 다양한데 질환의 종류에 따라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발병에 그치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평생에 걸쳐 장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 원인은 불분명인 경우가 많지만 밝혀진 것들은 대부분 선천적인 뇌의 문제나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 큰 영향을 받아 발생합니다. 우리의 뇌는 환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지만 다행히 대부분은 자체 제어가 가능합니다.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모습이 보이거나 가짜 소리가 들려와도 두뇌의 전측 대상 피질이 사실과 허구를 걸러냅니다. 그러나 이 부위에 손상을 입으면 정신분열 증세가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질환을 일으키는 뇌 발달 장애는 유전적 결함이나 자궁 안에서의 산소 결핍과 감염, 임산부가 섭취하는 몰핀이나 코카인 같은 중독성 물질이나 각종의 약품,
흡연 등에 의해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 과정에서 영양의 불균형이나 오늘날 복잡한 사회에서 오는 극심한 스트레스도 정신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태어난 아이들보다 도시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정신질환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정신질환은 한 개인의 의식이 평소와 달라진 상태라는 점에서 종교적 체험과 비슷하지만 당사자와 가족에게는 끔찍한 고통을 안겨줍니다. 과거에는 이들을 악마에게 영혼을 빼앗긴 사람으로 간주하여 먼 곳으로 추방하거나 좁은 방에 감금하기 일쑤였고 심지어 나쁜 기운을 몰아낸다는 명목으로 목숨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첫 증세는 보통 남자아이는 10대 후반, 여자는 20대 후반에 나타나며 이들 중 일부는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놀라운 업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4. 집단의식. 집단의식은 집단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 의식 등을 통칭하여 일컫는 말로서 우리는 같은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의식을 갖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집단 생활을 통하여 진화를 이뤄왔고 그 집단이란 사회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자아를 실현합니다. 이와 같은 집단 의식 속에서 우리 인류는 윤리와 사회적 규범, 문화와 종교를 탄생시켰습니다. 우리 인간은 뼛속까지 사회적 동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터넷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소통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화는 내용과 억양만 통화하였으나 지금은 휴대폰으로 영상통화를 하여 얼굴과 몸짓까지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생각과 감정, 의식을 공유할 수 있으면 마음의 인터넷이란 브레인넷으로 우리는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 마음까지도 공유할 수 있다면 우리는 나라고 하는 고립된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나와 타인과의 구별을 없애는 것으로서 우리는 모두 하나의 공동체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벌이나 개미처럼 집단의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거대한 집단의식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게 될지, 우리 인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아직은 잘 모르지만 우리는 집단의식을 통해서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할 수 있으면 지금보다 훨씬 살기 좋은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우리 인류는 문자를 이용하여 방대한 지식과 정보를 축적해왔고 이로부터 과학과 예술, 문학과 그리고 거대한 제국이 탄생했습니다. 지난 세기에 발명된 전화와 라디오, TV 등은 대륙간 통신을 가능하게 해주었으며 최근 등장한 인터넷은 지구 전체를 하나의 문화권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앞으로 브레인넷이 구축되면 전 세계 사람들이 생각과 감정, 기억을 교환하면서 또 한 번의 혁명이 앞으로 닥칠 것입니다. 니코 렐리스는 미래의 어느 날 우리 후손들은 기능과 기술 그리고 윤리를 하나로 규합하여
브레인넷을 구축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수십억의 사람들은 브레인넷을 통해 생각만으로 접촉할 수 있게 된다. 이 거대한 집단의식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5. 물리학과 의식의 만남.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세계는 고전역학의 세계, 다른 말로 뉴턴역학의 세계라고 합니다. 뉴턴역학의 세계에서는 모든 물체는 일정한 법칙과 원리를 따르는 결정론이 지배합니다. 여기서 결정론이란 어떤 물체의 초기 조건을 알면 그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미리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결정론이 지배하는 뉴턴역학의 세계는 잘 설계된 기계장치와 같아서 그것에는 우리의 의식, 즉 자유의지가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시 세계를 떠받치고 있는 미시 세계인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원자들이 불가사의한 현상들과 곳곳에서 마주칩니다. 양자역학에서는 관찰이 물리적 실제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관찰이 물리적 실제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우리의 의식이 물리적 실제에 개입되어 있는 듯 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와 정면으로 마주칩니다. 우리는 왜 내면의 세계인 의식과 바깥 대상인 물리적 세계를 서로 연관시키려고 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의식이란 알아차림이나 마음작용, 자유의지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원자들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물리현상들은 이중성, 불확정성 원리, 간섭효과, 영향미침, 얽힘 현상 등으로 언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원자들의 세계를 나타내는 양자역학은 바깥 대상을 주제로 하는 물리학과 내 속에서 생겨나는 의식이 관찰이란 도구로 서로 연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자역학에서는 관찰자가 어떤 실험을 행하는가에 따라 물리적 실제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토마스 영에 의한 빛의 이중 슬릿을 통한 간섭 실험은 물리학과 의식의 관계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하나의 빛 입자를 가지고 두 개의 슬릿을 모두 열어서 통과시키면 두루 퍼진 파동의 형태임을 보여주지만 하나의 슬릿만 열고 통과하면 응축된 입자의 형태임을 보여줍니다. 미시적 대상인 빛이나 원자들은 관찰자의 자유의지에 따라 물리적 실제가 두루 퍼진 파동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응축된 입자의 형태로 나타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관찰자가 어떤 실험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물리적 실제를 다르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 즉 의식이 물리적 실제와 깊은 관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드브로이 물질파를 설명할 때에도 우리의 의식이 물리적 실제에 개입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물질의 이중성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 물질의 이중성이란 원자들과 같은 작은 대상들은 응축된 덩어리처럼 움직이는 입자성과 파도처럼 널리 퍼져 움직이는 파동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성질은 동시에 나타나지 않고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서 한 가지 성질만 나타납니다.
원자들의 세계에서는 관찰하기 전까지는 실상과 허상, 즉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거나 아니면 그 무엇도 아닌 상태로 있다가 관찰자의 마음작용인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 물리적 실제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양자역학을 대변하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또한 우리 의식과 깊게 관련지어 나타내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관찰하고자 하는 대상의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고자 하면 대상의 속도가 불확실하게 됩니다. 반대로 관찰하고자 하는 대상의 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고자 하면 위치가 불확실하게 됩니다. 관찰자의 자유의지에 따라 물리적 실제가 다르게 나타난다면 그것은 우리의 의식과 물리적 실제는 서로 교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내면 세계인 의식과 바깥 대상인 물리적 실제를 연결하는 양자역학입니다. 그러나 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양자역학을 대변하는 코펜하겐 해석에 따르면 만약 당신이 원자처럼 작은 대상이 특정 위치에 있음을 관찰하면 당신의 관찰 때문에 그 대상이 거기에 있게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관찰자는 관찰이라는 마음 작용을 통하여 물리적 실제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찰자와 관찰 대상을 따로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게 만듭니다. 벨의 정리는 물리적 실제와 의식의 만남을 보다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벨의 정리는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실제성과 분리성이 성립하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미시적 대상들을 떼어놓고 한 대상을 관찰하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다른 대상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양자역학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기이한 현상을 닐스 보흐는 영향 미침으로 규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두 대상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한 대상의 일을 관찰하면 다른 대상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아인슈타인은 실제하는 세계에 물리적 힘의 개입이 없어도 일어나는 이와 같은 현상을 도깨비 같은 작용이라고 하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에서 일어나는 불가사의한 현상을 우리는 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진화의 역설이 깔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합당하지 않는 세계, 즉 뉴턴 역학으로 설명되어지는 세계에서 진화를 하여 그런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지구는 정지해 있고 태양은 지구주위를 돕니다.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 요소이며 물리적 실제는 일정한 공간 속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움직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세상에서 진화를 하여 지금과 같은 모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양자역학의 세계와 우리의 의식은 둘 다 불가사의함 그 자체입니다. 바깥 대상인 원자들의 세계에서는 관찰이 물리적 실제를 만든다고 합니다. 물리적 실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관찰이 물리적 실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의식 그 자체도 미스터리입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은 마음을 자연의 중심에 갖다 놓는다거나 물질 곳곳에 정신이 존재한다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양자역학은 우주의 탄생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으며 별의 생성과 소멸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주는 어떻게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진화했으며 무엇으로 이루어졌으며 무엇에 의하여 지배받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주는 어떤 모습을 지니게 되는지, 이 모든 것을 알려면 양자역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려면 양자역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산업의 기반은 대부분 양자역학을 이용하여 설계한 장치들이며 앞으로도 양자역학을 이용한 기술들이 우리 현실 속으로 더욱 깊숙이 파고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의식계란 의식계까지도 없다는 것으로서 주변과 자신에 대한 의식이라는 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상으로 상을 본다는 것이니 우리 내에서 만들어지는 상으로 밖에서 일어나는 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본다고 한 것입니다.